나는 그 법화경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 특히 이제 그 등각도와 연관된 심지법들이 그 법화경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 많이 체득이 됐고, 그 뒤로는 내가 알고자 한 적이 없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런 법들이. 그러니까 뭐 경전을 보고 공부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이미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 거고. 이제 그게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에 맞는 법들이 이제 열리는 거야. 그 안근에서 그렇게 안근 해탈을 이루는 그 법도, 그게 이제 등각도의 심지법들이거든. 이제 그것이 있고 나서는 각각의 근에서 그 안근과 같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고,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동법계로서 그 법이 오는데, 그거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25가지 원통행을 하면서 밝은 성품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것도 법화경 쓰면서 그걸 하게 되고, 건강심지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대적정이 비약적으로 이제 진보하는 계기가 이제 거기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번성에 그냥 눈덩이처럼 나와. 12연기를 알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열애장 연기를 알게 되고, 또 진여 연기의 체계를 알게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46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그 무렵에 아주 비약적으로 확장이 된 거지. 시작할까요? 네. 생각의 수의식은 이제 사유를 하면서 깨어났는데, 자연과 일치를 이루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방대한 수의식이 발현되었죠. 그게 이제 자연이 내재하고 있는 정보를 이제
공유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9년 넘게 사유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들여다봤고, 우주의 시작이나 생명의 시작이나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육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죽음의 세계, 윤회의 과정을 이제 그 당시에 다 들여다봤고, 그 결과를 이제 존재 완성으로 가는 길에 이제 책으로 그때 이제 출판을 했던 거죠. 그 내용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천부경과도 일맥상통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사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사유가 계속됐는데, 이제 12연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사유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불교의 생명론을 이제 집대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불교의 생명론은 이제 연기론인데, 이 연기론을 놓고서는 세 가지 연기가 있다. 열애장 연기가 있고, 진여 연기가 있고, 이제 생멸 연기가 이제 그것인데, 12연기는 생멸 연기이고, 생멸 연기는 생멸문이 생겨나고 펼쳐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여 연기는 보살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진여문이 생겨나는 과정과 진여 수행을 통해서 본래의 그런 이제 열애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50단계로 나누어진 것이 이제 진여 연기예요. 열애장 연기는 생명의 원천인 이 열애장에서 생멸문과 진여문이 나타나는 과정이 곧 이제 열애장 연기고, 그것이 이제 10단계로 나누어져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10여시라고 그랬죠. 그 이제 이와 같은 사유를 궁극에 이르도록 해왔기 때문에 이제 생각의 수의식은 이제 폭넓게 발현시킬 수 있었고, 지금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들이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의식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장애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다 지금 이제 이 인지법행 책에도 정리가 돼 있고, 관 중심의 형성과 8진로 수행 책에 관 12연기와 천부경, 본제의학 원리, 이제 이런 책들에 다 이제 수록이 돼 있어요. 반야경의 요지들도 이제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해석할 수가 이제 있었고, 이 30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이 반야경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반야경은 인도에서 노래로 불려졌고,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이제 12만 개의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 8만 송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중국에 먼저 들여온 것이 이제 12만 송 반야죠. 민요처럼 불릴 정도로 일반화된 경전이 반야경이었는데, 막상 그 경전이 가진 본질적인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8만성 반야경을 가져왔는데, 현장법사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어려운 경전이 이제 반야경이고, 요즘에는 이제 반야해탈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죠. 불교학자들도 이제 반야해탈도, 금강해탈도, 허공해탈도에 대해서도 그 개념조차 이제 해석을 못하는 실정이 이제 현재 그런 실정이고, 삼관법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얼핏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삼해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제 실정이고, 하모 득통 스님에 져서 금강경 5가해의 상관 삼해탈의 개념이 논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관법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해석이 잘 되어 있는데, 삼해탈에 대해서는 해석이 모호해요. 아마도 하모 득통은 해탈도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금강경 5가해를 보면 그래요.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 그나마 금강경을 상관 삼해탈 관점으로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하모 득통이 쓴 금강경 5가에는 대단한 저서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가 있어요. 하모 득통이 이제 나홍 스님 제자인데, 아마도 그 나홍 스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싶고, 하모 득통 이후로는 상관법도 명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조선조를 거쳐오면서 이 삼관에 대한 저서들이 전혀 나오지 않죠. 반야경과 금강경의 요지를 올바로 해석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놓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 만큼 이제 경전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수행법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자 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인지법행, 과지법행은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담스님하고 연관된 대목인데, 이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처음 필자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 오로지 그 목표가 있는 그대로 본다였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때는 그것이 색의식을 발현시키는 방법인 줄도 몰랐다. 그냥 사진 찍듯이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를 철칙처럼 삼고 노력할 뿐이었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였다. 공안에 배는 배같이 둥글고 눈은 눈같이 휘다라는 명제가 있다. 어느 해 겨울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다. 스승님과 산책을 하다가 스승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주었다. 눈은 눈같이 휘고 배는 배같이 둥근 것이 무엇인고.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다시 물었다. 보는 이 눈이 저 눈처럼 흰색이라고요? 그리고 이 배가 먹는 배처럼 둥글다고요? 그려. 스승님의 대답은 그 말뿐이었다. 도대체 그런 짐승이 있을까? 미친 사람인가? 악귀인가? 지옥 중생인가? 이 생각 저 생각을 아무리 굴려봐도 도대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끙끙거리면서 3일을 씨름했다. 그날 아침 새벽 예불이 끝난 후에 방으로 찾아뵈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아 적어 볼게요.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자 한자 받아 적었다. 배는 배같이 둥글고 눈은 여기까지 적었을 때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에이 스님 당연하잖아요. 눈이 눈이니까 휠 거고 배가 배니까 둥근 건데 뭘 그걸 수수께끼라고. 그래 그렇지. 참 잘 맞췄구먼.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감?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지 마음이지. 마음을 볼 때 그렇게 보란 말인가요? 그래 그 소리야. 에이 그건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구선아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 마음이란다. 언젠가는 나머지 반쪽 마음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네 스님 반쪽이라도 좋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는 그 수수께끼가 공안인 줄도 몰랐다. 그 당시 나는 18살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눈은 눈, 배는 배를 진리로 삼았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사진 찍는 것처럼 했다. 가슴을 사진기로 삼아 철컥하고 비추는 것이다. 처음에는 되뇌이는 방법을 활용했다. 경계를 인식하면 그대로 되뇌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한계가 있었다. 미처 되뇌이지 못하는 경계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다. 되뇌임은 머리가 하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켜서 되뇌이려고 하니 마음만 바쁘고 경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고심 끝에 가슴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 찍기 기법은 그런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 사진을 찍기가 익숙해지니 항상 가슴에다 의지를 두게 되었다. 나중에는 가슴 바탕만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혔다. 경계를 지켜보는 나만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이 없다.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다. 그때는 깨어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망각하면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지켜보는 나를 놓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일어났다. 외로움이 가슴바탕에 깔려 있으니 사진 찍기를 하는 것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관심을 밖에 두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자연을 보게 되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자연도 그대로인데 전애들은 잘 어울리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외감이 생겼다. 나는 이방인이구나. 나는 왜 자연과 섞이지 못할까? 천지자연은 다 있는 그대로인데 그러면서도 그것들끼리는 잘 어울리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오로지 세상에 나만 홀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외로움이 더해졌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광을 둘러보았다. 호랑이 바위, 진달래꽃, 새소리, 술그림자. 내 가슴에서 사진이 찍혔다. 척척척척. 자연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저렇게 잘 어울리고 조화스러운데 나만 홀로 내 길을 가는구나. 참 외롭다, 이 길. 감정이 동해지니 생각이 치성해졌다. 그러면서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그리움이 사무치고 절절하다 보니 가슴바탕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진 찍히는 대상들이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다. 호랑이 바위가 들어오고 진달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슴바탕에 여운이 생겨났다. 그때의 여운은 나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었다. 하나하나의 경계가 가슴바탕에 비칠 때마다 여운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운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경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그리움을 일으켜서 대상을 가슴속으로 끌어들였다. 새소리를 가슴으로 끌고 와서 그 여운을 느껴보고, 물소리를 가슴으로 끌고 와서 그 여운을 느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일치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둘이 아닌 세상으로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리움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뻐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거기에는 다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억지로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배어나는 그리움. 그것이 연민이며 자비이고 사랑이었다. 몇 년 동안 나는 그런 느낌을 못 느끼고 살았다. 그리움의 법을 알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여운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수의식이 깊어지면서 장애도 함께 시작되었다. 어느 때부터는 멀리서 제잘 그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전생이 보이고 나와의 인연이 보였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프게 되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슬프게 되었다.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 일치로 생겨난 고통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떨치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너무도 절실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자. 어차피 이것을 떨쳐버릴 수 없을 바에야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슴바탕에 집중하고 사진 찍던 자리보다 더 깊숙한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시커먼 동굴을 통과하듯이 천천히 등 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어느 지점에 도달해 보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감각이 생겨났다. 마치 깊은 물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적막하기도 하고 단절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자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 느낌이 너무 생소해서 들어갔던 경로를 되돌아 나오면서 부위마다 드러나는 감각을 세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경계선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일치되었던 현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다시 경계선을 되돌아 나오면 일치가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내 가슴을 열고 닫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자리가 이면이다. 일치된 현상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 고통이 있어도 고통에 관여되지 않고 슬픔이 있어도 슬픔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 표면의 상태에 관여되지 않는 이면 자리, 그 자리가 세워졌다. 그 무렵 충무 용화사에 갔더니 효봉스님의 오도송이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그 대목 중에 깊은 바닷속 제비둥지에 사슴이 알을 품고라는 대목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저것은 이면을 노래한 것이다. 중심 깊숙이 들어간 자리에서 일 없는 일을 하는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효봉스님도 저런 과정을 겪었구나. 그러니 내가 겪어온 과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관여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무작위로 접해지는 경계들과 일치를 이루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그 방법이 무수하는 방법이었다.
관여되지 않는 한 자리를 중심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확보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치 얌전한 사슴 한 머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서 중심을 분리하는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익힐 수 있었다. 필요하면 표면을 열어서 일치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깊숙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일치를 닫아버리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지 못했다.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법회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가진 분노와 예민함, 짜증과 아픔, 각자가 원하는 소원들이 뒤엉켜서 빙글빙글 돌 정도로 괴로웠다. 열고 닫는 것을 할 줄 알고부터는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졌다. 그때부터 자유로워졌다. 무수하는 방법은 상단계로 나눠진다. 첫째는 이면의 확보이다. 두 번째는 일치의 문을 닫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열고 닫는 것이 임의로워지는 것이다. 요게 이제 제가 무수하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수의식을 발현시키기 시작했고 또 일치를 통해서 오는 고통을 이면의 그런 확보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 이면을 열고 닫는 그걸 개차법이라 그래요. 그 개차법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갖게 됐죠. 대략 이해는 되죠? 네.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각자가 있는 그대로인데 그러면서도 서로가 어울려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그 생명들이 그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분리되고 또 그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과 그 사무치는 그리움, 그것이 중생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서도 저와 같이 저런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내임에서 시작해서 사진 찍기로 이어졌고 거기서 그리움이 일어나고 외로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치가 연계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에는 이면을 찾게 하고 그 시간들이 몇 년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다행스러움이 있을까? 응? 참,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반야경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 반야경을 이제 해석하기 전에 우리 그 부동보살 얘기가 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 생을 보게 됐는데 그 생에서 나한테 이 반야경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생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때 이미 나는 이 그리움의 법을 알았고 이제 씨앗성자로 있으면서 씨앗을 심을 때도 그 씨앗 생명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일치된 마음, 이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씨앗이 반야신경의 한 글자 한 글자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구나. 그런 어떤 전제의 그런 그게 인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나한테 최초로 반야경을 알려줬던 그 사람과의 인연을 이제 앞에 머리말에다가 그렇게 이제 썼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 생에 와서는 그렇게 뭐 비록 시간은 몇 년의 시간이 이제 걸렸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순행이죠. 힘들지 않게 잘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순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수의식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요 절차로 이면을 확보해서 일치된 현상에 대한 그런 제도와 열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면 돼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마칠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